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선 직전부터 당선인이 예측되며 발생한 현상이지만 지금은 더욱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거래량, 매물, 매수의 지수, 시세, 실거래가, 신고가율, 분양지수 등 대부분의 지표가 급락 추세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차피 일시적인 찻잔 속 태풍이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모든 자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집값 완전히 뒤집혔다. 섬뜩한 경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보면 꽁꽁 얼어붙은 게 이제 봄이 되면서 슬슬 풀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아주 뜨거운 불장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갈까요? 자, 부동산, 주식, 위험자산 5년간 대폭락.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세 전환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5년 폭락 뒤 대박 기회가 찾아온다. 환경부동산, 위험자산. 먼저 폭락을 먼저 끄집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더 유력하니까 그래요. 1년 못 뛰면 뭐합니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세금 내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물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자, 올 겨울부터 쭉 빠질 확률이 제일 높았는데 의외로 선거 끝나고 이제 반등했다가 여름에 떨어지는 이제 여름 가을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쭉 빠지는 거 아직은 장담 못해요. 그렇지만 반등했다가 여름에 떨어지는 형태가 조금 더 이제 높아 보인 거예요. 부동산 폭락. 세계 부동산이 지금 너무나 뛰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2.5배로 세계 1, 2위권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대출 규제가 결정타였죠. 22년에서 26년까지는 하락으로 전망하는데 대략 30에서 70% 정도 하락을 전망합니다. 만약에 올해 여름에 또 뛴다면 그 뛴 것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주식도 좀 위험해요. 나스닥은 3년 동안 2.2배나 뛰었고 코스피는 2년 동안 1.4배나 뛰었기 때문에 한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22년, 23년 하락.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면 전제 조건이에요.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조건으로만 20에서 70% 떨어질 수 있어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금융위기 터지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안 빠져요. 부동산은 빠질 수 있어요. 사이클만으로도. 자, 이제 비트코인 1.5년간 최대 200배. 아, 진짜 많이 뛰었네요. 어떻게 5년간 최대 200배? 3년간 최대 16배. 정말 많이 뛰었죠? 그러면 이 하락도 가늠을 해봐야죠.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건 비트코인이라는 건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왜? 너무 올랐으니까. 22년, 24년 만약 경제위기라도 터지는 날에는 50에서 95%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많이 뛰었으니까 몇백 배 뛴 게 95% 안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금융위기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고, 국채 등 하락, 3년 만기 국고채 이렇게 78원이나 하락을 했고, 원화 5년 1097원인데 100원 하락했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따지고 보면 현금, 원화 달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건 잊지 마세요. 3월 3주차 집값 상승 전환, 단기 상승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윤 정부 첫 해 집값은 단기 상승 불가피. 그럼 부동산이 왜 상승 반전했는지 보자고요. 재건축 반등. 가장 모든 주택에서 가장 먼저 뛰는 게 재건축이에요. 얘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강남, 서울, 1기 신도시 이미 반등 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윤 당선인의 가장 큰 줄기가 뭐였어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완화하겠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거 완화하지 않으면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만약 그걸 들쑤셔버리면 집값 급등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기대감으로 뛰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이루어진 거 없어요. 강남 3구 반등. 이게 뛰면 당연히 입지가 제일 좋은 강남구 뛰겠죠. 집값 기대감. 지금 매물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매물 확 줄어든 거 제가 얘기해 드렸죠. 자, 매물 감소라고 나오잖아요. 서울 구별로 거의 다 모든 구 25개 구가 다 매물이 줄어들었고 5% 감소. 이게 빠르게 경기도로 매물이 줄어드는 게 확산 중. 매물 감소해서 끝나지 않겠죠. 이제 신고가가 증가합니다. 사실 신고가보다는 이제 계속 하락거래, 약 90% 정도가 하락거래였는데 이제 신고가가 띄엄띄엄 나오더니 좀 증가하고 있어요. 전국 급락 주춤하고 매수 증가. 이렇게 되면 매수자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게 돼요. 규제 완화 기대감, 상승 불안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아직은 줄다리기입니다. 매수자가 이제는 영리하고 영악해서 쉽게 덤벼들지는 않고 있어요. 분양지표가 올라가고 있어요. 2달 연속 하락, 3월부터 상승. 왜 분양지표가 올라갈까?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또 하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거라는 기대감. 여기 보면 대세 하락을 막는 요인 4가지. 윤 당선인은 비교적 이 대세 하락을 막는 요인들을 해결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몇 가지 빼놓고 이 4가지만 보자고요. 그렇지만 이 4가지 중에서 분양가를 인상한 분양가 상한제 있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패착 같은데 아직은 좀 봐야겠죠? 없앨지 진짜. 이 분양가가 대세 하락을 막아요. 솔직히 문재인 정부 끝자락에 분양가 상한제 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상한제 했다고 느껴집니까? 집값 엄청 건설사 봐주기 한 것 같지 않아요? 거품 무진장이 심하잖아요. 있으나마나한 분양가 상한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폐지하겠다니. 자,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 집값 하락에 맞춰 분양가 인하. 그러니까 분양가를 인상시켜버리면 집값이 안 떨어져요. 잘. 자, 윤 당선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폭등을 유발시키겠다는 밖에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3가지는 잘하고 있어요. 공시가를 인상. 자, 공시가가 인상되면 집값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집값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 집값 하락하면 신속하게 내려가는데 자, 공시가격을 조절하겠다.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안 올리겠다. 이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미하고도 같아요. 집값 하락이 긍정적이죠. 공시가격 자꾸 올라가면 집값 하락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야. 세금도 역시 지나치게 인상하게 되면요.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부동산 세금 인하로 집값 하락을 유도. 결국 자, 윤 당선인은 세금 현실적으로 인하시키고 현실에 맞게끔 하겠다. 무작정 올리지 않겠다. 이게 바로 집값 하락이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임대 분양. 그동안에 임대 분양, 민간 분양을 많이 하는데 임대. 개인이 집을 가질 수 없는 그놈의 임대만 하는 바람에 분양 하나만 하는 꼴이 돼갖고 집값이 폭등했어요. 그 전에. 그런데 윤 당선인은 민간 분양을 많이 하겠다고. 이제 실질 공급이 부족하여 집값이 급등했죠. 공급이 아닙니다. 이거 임대는. 그냥 좀 저소득층 살기 위한 집이지. 일반 분양 중심의 저소득 임대 균형. 이거 좀 이제 그렇다고 일반 분양만 하는 게 아니라 임대도 해야죠. 근데 균형을 맞춰야죠. 압도적으로 일반이 많아야지 임대가 많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윤 당선인 민간 분양하겠다. 진짜 잘한 거예요. 추첨제를 해야죠. 자꾸 뭐 가점, 특공 이것만 확대시킬 게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자본주의, 민주주의 방침, 시장 원리에 의거해서 충실한 것 같아요. 하락의 긍정적. 제가 왜 이걸 끄집어냈냐면 이 3가지는 지금 윤 당선인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분양가 인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겠다. 또 임대주택 사업도 부활하겠다. 25평 이하 아파트.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세제는 그나마 나아요. 대출 완화. 난리 납니다. 자, 이제 부동산 8회 연속 여름 상승. 제가 이거 여러 번 해줬잖아요. 괜히 해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데이터는 진짜 무시 못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깰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 의지입니다. 충분히 잡아요.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정부가 못 잡을 거 없어요. 근데 잡기 싫어서 안 잡았거나 귀찮아서 놔뒀거나 무능력해가지고 방치했거나 집값 띄워가지고 세금이나 거두려고 하거나 어떤 정권이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못 잡은 거죠. 여기 보세요.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여름에는 올라간다는 걸 다 누구나 알지 않나요? 그러면서 뻔히 올라가는 거 알면서 여름에 올라갈 때만 이렇게 대책이 나왔어요. 보세요.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대책. 이때 좀 대책 나오지. 더 쉽게 잡는데. 올라갈 때 대책. 다 여름에 나왔어요. 여름에 폭등하니까. 올라갈 때 대책.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또 여기 올라갈 때 대책. 좀 떨어질 때 했어야 하는데 올라갈 때 대책.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여기에 현재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름만 되면 여기 앞에는 없는데 16년, 15년 여름에도 뛰었어요. 아셨어요? 벌써 앞에 2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에 뛰면 8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도 보시면 이게 0이야, 0. 대부분 폭등 아닙니까? 이게 밑에 빠진 것은 별로 없잖아요. 자, 계속 지금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 그거였잖아요. 이번에 겨울에 이게 0, 제로인데 이렇게 쭉 빠질 것으로 좀 기대는 했어요. 반등 소지도 상당히 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의외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규제 무작정 풀지 않겠다 당분간 그래버리면 집값 안 올라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뛸 겁니다. 기대감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까지 폭등은 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매매가 거래될 정도로 반등하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집값 잡을 의지가 없이 계속 규제만 풀어주게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품 터져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 되겠죠. 자, 부동산 상승 전환, 당선인의 규제 해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두 번째, 지자체 선거. 이것도 하나의 기대감. 지자체 호재 위주로 띄우니까 8회 연속 여름 폭등. 이게 제일 결정타죠. 대세 하락에 유지하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하락을 완전히 꺾이게끔 하지 않으려면 윤 당선인 재개발, 재건축, 세제라든가 대출 등 지금 당장 하지 않겠다. 이게 속도 조절하겠다. 집값을 안정시킨 다음에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 선언. 자, 이제 부자들과 무주택자 반대로 움직인다. 전화하니까 이렇게 뭘 하라고 이렇게 정책 제시하죠. 제가 이번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계속 제시했어요. 틀리던가요? 다 맞잖아요. 결국 그렇게 안 하니까 그 꼴 나잖아요. 자, 부자들과 무주택자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부자들을 따라가라는 측면에서 제시한 거예요. 자, 부자들과 무주택자들 반대로 결국은 뭐 올해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결국은 대폭락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상승 초기 2013년에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유망아파트 집중 매입, 갈아타기, 뭐 꼬마 빌딩이 됐던 임대주택 사업을 내가지고 수십 채씩 수백 채씩 부자들이 싹쓸이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집값 하락을 핑계로 해서 불안해해요. 오히려 하락이 뭐가 불안해. 자본도 적다고 핑계대고 무관심합니다. 일하기 바쁘다고. 일하기 바쁘면 끝까지 꼭지장까지 바빠가지고 아예 그냥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또 꼭지장에 관심 가져가고 엉뚱한 빌라 사고 뭡니까 그것도. 자, 상승 중기 2020년 저평가 아파트 집중 매입 갈아타기. 부자들은 이래요. 근데 무주택자들 집값 상승 너무 많이 뛰었다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매입을 하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싸구려 다른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거예요. 이제 꼭지장은 이제 이게 부자들은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매도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책을 쓰겠죠. 집중 매도. 그리고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꼭지 시세에서 불안하니까 그냥 매입하는 거야. 주로 2030. 비아파트도 무작정 매입합니다. 이 시점에서 막연한 재개발 돌아다니는 분들 이해가 안 가요. 이제 그거 다음 상승장에 그러니까 하락했다 올라갈 때 그거 분양 안 하면 20년 걸려요. 왜냐? 하락장에는 보통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 분양을 해줘야 하는데 그때 안 하고 다음 또 떨어질 때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사이클이 10년이니까 20년 걸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막연한 재개발 안 하는 겁니다. 결국 부자들은 안 하는데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매입을 많이 했어요. 21년, 22년. 자, 이제 폭락장 26년 또 한 번 돌아올 거예요. 유망아파트를 아예 B2까지 해가지고 매입. 갈아타기를 또 하거나.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무주택자들 자본 또 핑계로 무관심해서 매입을 안 하거나 매입을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 실거주를 1000번 강조하면서 올라가지도 않는 옆집을 확 매입해요. 여러분들 1000만 개 중에서 하나 매입하는 것과 그 옆에 몇십 개 중에서 매입하는 것 중에서 누가 많이 뛰겠어요? 내가 돈을 못 벌면 자본주의에서는 거지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실거주다. 아니 뭐 부자들이라고서 뭐 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중간은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분양가 상한제 제대로 해야 집값 잡는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한제를 폐지하니까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죠? 물론 이제 집값이 별로 안 올라가니까 폐지했죠. 그런데 꼭지에서 상한제를 시행하니까 집값도 내려왔어요. 이렇게. 물론 상한제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장담은 못해요. 또 상한제를 폐지하니까 자 아이러니하게도 또 엄청 올라갔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상한제를 시행해놓고 집값이 폭등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한데 제대로 된 상한제를 안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허그가 분양가 감시하는데 지방이 어떻게 8억짜리 분양이 나와요? 여러분들 믿어지나요? 막 울산 이런 데가 8억?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있어. 뭔가. 그 뭔가가 뭔 뜻인지 알겠죠? 철저히 감사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상한제예요? 있으나 마나. 이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폐지한다. 상한제 시행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죠. 자, 이제 아셨죠? 상한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분양가가 안 올라가거든. GTX-E, DF 노선하고 서울 25개구 전역 매물 급감, ABC, E 지금 추가 노선들 들썩거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만약에 D가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8단까지. E, 현재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한 말이에요. E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한강 북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F는 원 이렇게 용인 의정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바로 이걸 발표하는 순간 난리 나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이거는 집값 하락장애. 자 여기 보면 매물 줄어든 거 보세요. 매물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매물이 줄었다는 거야. 1위에서 10위까지 있는데 마이너스 5.4에서 마이너스 2.1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래요. 지금 서울의 25개구가 다 이렇게 매물이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 조치.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면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려놓게 잡아놓고 집값 잡는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이거 지금 문정부에서 한 거예요. 보세요. 공시가격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집값 안 떨어뜨리겠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아니, 공시가격을 계속 올려놓고 그러면 집값 올라가죠. 그래서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칼댄 것은 윤 당선자가 잘한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중도적인 입장에서 평가합니다. 집값 들썩에 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유력해진 서울예고 보면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 다음 달 아마 결정할 것 같은데 자 빨간 곳 목동, 여의도, 압구정, 성수동 그 다음에 용산역 역세권 개발구역 1위 연장할 것 같아요. 여기 녹색들 용산 그 다음에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개발사업지 인근 여기 그리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용두, 강북, 신설, 종로 바로 이런 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투기 못하도록 아파트 시세 반등과 분양 경기 개선 보면 계속 이렇게 내려가야 정상인데 멈칫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강남 4구는. 그러니까 선두주자인 강남 4구가 올라가게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이거는 KB시세예요. 얘는 한국부동산원이고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갔죠. 이렇게 위로. 이미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게 벌써 드러나요. 3월 전국 분양 경기. 자, 이렇게 쭉 한참 내려온 건 아니지만 예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2020년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내려가는 듯 하다가 지금 여기 반등 갈고리 모양 보이죠? 다시 그래서 개선됐다. 분양이 경쟁률이 세졌다. 이런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미분양이 줄어든다. 이런 말하고도 같아요. 물론 전국이 좀 달라요, 분위기는. 분양은 수도권은 좋고 지방은 안 좋은 상황이에요. LTV 규제 완화 효과 서울 강남 3억 6천이 3억 7천3백까지 3억 6천이 5억 2천 2백 3억 6천이 6억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고 이미 서초, 강남, 송파는 다 올라가는 중이죠. 자, 이렇게 무한정 물론 DSR 없는 LTV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대출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동산 지옥, 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요. 나중에 집이 있건 없건 간에 엄청난 회오리에 빠지게 돼요. 당분간 거래 없이 호가 중심의 줄다리기가 펼쳐질 텐데 만약 윤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호재만을 들쑤시고 다닌다면 럭비공처럼 어느 쪽으로 튀어오를지 모릅니다. 더 큰 거품은 더 큰 폭락을 낳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